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유, 기다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펩토론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그 팬딩 멤버십 분들 영상 올려져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약간 좀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바이오가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도 뭐 예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 이 로봇 섹터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전개됐고, 어쨌든 어제 약가이나 그 행정 명령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이제 굉장히 좀 급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면서 어쨌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우상향의 기조, 상승 추세의 어떤 기조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펩트론이 한국 바이오의 새 역사를 쓸 게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큰 의미를 지니고 또 이제 바이오 글로벌 이제 바이오 흐름에서 트렌드 흐름 속에서 비만 시장이 가장 거대해지고 가장 성장률이 높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기업이 그 흐름에 편승하는 뚜렷한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K바이오의 어떤 리레이팅의 흐름이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 0.03% 상승, 코스닥도 0.89% 상승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해 줬고요.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는 좀 비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뭐 시장이 완벽하게 강했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렵고요. 그 수급 구도도 이제 뭐 큰 변동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예, 지금 이제 미국장이 열리면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관세 부분이 좀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 시장이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 나스닥 지수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요. 굉장히 큰 어떤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급락대 바닥 다지고 이중 바닥 형태와 장기평 지지받고 21선을 돌파하면서 이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뒤로 이제 끊임없이 지금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완전 돌려세웠어요. 이거는 완전 V자 반등의 흐름이고요. 저는 사실 상당 기간은 옆으로 좀 횡보 박스권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도 되게 빠르고 급진적인 어떤 관세의 어떤 합의가 이뤄졌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중기 이평선 121선까지 나스닥 지수가 다시 또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복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도주 흐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 흐름은 명확하게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AI 쪽으로는 팔란티어가 이제 신고가 위치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다시 급반전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뭐 넷플릭스도 다시 신고가 흐름을 내고 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이건 V자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신고가 위치로 올려놓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완전 돌려졌다. 애플은 이제 그것보단 좀 약하죠. 메타 플랫폼스도 다시 또 V자로 중기이평선을 다시 돌파한다는 건요. 상승 추세 복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라릴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의 왕으로서 우상향의 기조로 나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테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최근에 핫한데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다른 빅팜들, 일라릴리, 노보노 제외하고 지금 다른 빅팜들이 인수 타진들을 아마 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비만의 대장주는 펩트론이죠.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 4조 5천억인데요. 시가총액 수준에서도 지금 코스닥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시총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알테오젠이 19조 정도 지금 되면서 시가총액 1위,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죠. 2차전 종목들은 오늘 약세였는데요. 2차전지 종목들이 쭉 시총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상위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20위권 안으로 이제 보시면 바이오 종목이 알테오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절반 이상이 지금 바이오 종목이다. 이 정도의 흐름이고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또 업종 대비해서도 약한 모습들을 좀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이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영향들을 지금 수급에서 좀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그 폭탄적인 어떤 매물을 내놓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들 또 개인까지 합세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자사주의 어떤 매수 흐름이 굉장히 강도가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 측면은 이제 사측이 지금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무료 특강 분들 받으신 분들 카톡방에도 밤 10시 50분에 메세라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파이프라인의 지금 진행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번역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 중요 임상적 발표들을 경구 쪽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또 파트너사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어요. 26% 급등하는 모습을 띄었는데 이제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인벤티지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도 이제 비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박스권 돌파하고 강세를 띄었는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신고가 흐름을 냈고 또 D&D 파마텍 또 오늘 펩트론까지 같이 신고가를 내면서 비만 치료제 어떤 시대를 정말 한국 시장에서도 한국 바이오에서도 보여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미 아픔도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비만 치료제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는요. 그 중기 이평선 60일, 120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3개월, 6개월 단의 이평선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닥점 탈출하고 이제 장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데요. 비만 테마는 지금 이제 어떤 초기 지점, 개화 지점이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좋은 어떤 성과의 흐름들, 모습들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용 쪽에서는 APR이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이 신고가를 내는 위치 부근에서 개인들이 65만 주, 50만 주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사야 되는 지점에서 물량을 파는 부분들을 보였다는 거죠.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메이저와 일반 개인 투자자는 다른 어떤 거래를 하는 상반된 거래를 하는 아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이제 6% 상승으로 오늘 뭐 좋은 어떤 흐름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그 특허권에 대한 이슈가 아직 걸려 있고 사실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고, 오늘 또 그 로봇 중에서는 좀 대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하이젠 R&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봇, 그리고 로보티즈, 요 정도 선에서 대장주의 위용인데요. 약간 좀 단기 테마적인 어떤 형태로는 유진로봇 같은 기업이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요. 요건 좀 정치가 붙었습니다.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엮이는 것들은 사실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그런 관점은 가져볼 수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약세여서 전체적인 시장에 좀 누르는 형태가 좀 됐는데요. 2차 전지 업종도 사실 지금 당장 뭐 치고 나가고 상승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올해는 그래도 바닥에 대한 형성들을 해나갈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SI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발표했지만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체미 이런 것들, 양극재 업체들은 사실 되게 부정적이에요.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2차 전지의 주요 이제 양극재 회사들을 볼 수 있고요. 전고체 대장주로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그 양극재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는 시세적으로 괜찮은데요. 바닥을 높이고 있는 과정에 있죠. 지금 자리에서도 바닥에 대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패턴들이 나와주면 매우 좋은 어떤 가격권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전고체 영역의 종목만 투자의 어떤 대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차트를 체크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예, 이 부분들은 큰 의미를 좀 지니죠. 한국 증시도 이제 V자의 반등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증시는 아직은 좀 미진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업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어떤 시총의 비중이 꽤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 코스닥 지수를 좀 코스피보다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 흐름이 뭐 시총 상위주,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이렇게 SK 바이오팜까지 관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아직은 좀 강하게 좀 치지 못하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비만, 플랫폼, 또 신약 기업들은 아주 좋은 어떤 성과들과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업종의 흐름은 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강력한 시세적인 어떤 흐름들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른 업종들은 다 매물이 쌓여 있고 개인들이 물려 있어 가지고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이오 업종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시키는 힘이라든지 상승의 강도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터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수록 주도 업종 중심으로 강한 종목들이 이어질 거라는 거, 이 부분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무료 특강 시간에 이 이제 카톡 방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픽을 드리고 이렇게 실전 동행 투자 현황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면 거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1억으로 5억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의 실전 동행 투자 현황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밤새 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또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의 모습으로 좀 될 텐데요. 결국은 시장의 가장 큰 악재고 시장의 가장 큰 눌림의 어떤 요소였던 관세 부분이
일종의 쇼 내지는 또 합의를 위한 카드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비롯한 코인 시장도 아주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매우 이제 이번 하반기는 주식을 하기에 또 수익을 내기에 좋은 어떤 타이밍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살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